지나간 일기예요. 오늘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청계천 맑은 물에 가랑잎이 떠내려가고 햇살은 비스듬히 내 어깨를 적신다. 아침의 노여움은 이 먼 곳까지 나를 따라와 내 숨통을 조여오는 곳인데 나는 가만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흐르는 물을 본다. 같은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데 나는 지금 똑같은 강물에 2번, 3번, 10번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해 몹시 서러운데 이 서러움 토할 데 없어 버들잎이 강물에 뛰어들려는 돌 위에 앉아 차가웁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도록 앞만 보고 달려온 내 52살이 울고 있는 10월 아침.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또 길을 나선다.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왼손 약 검지에 어제 산 골무를 끼고 식탁에 앉았다. 분홍빛, 자줏빛 복숭아가 귀여워 마음이 조금은 한해진다. 추석 연휴에 비구로 항해기를 열심히 읽다가 잠시 쉬고 도자기 여행을 읽다가 글이 쓴 조르바도 꺼내 몇 자씩 읽었다. 다윈도 도자기 여행을 쓴 작가도 글이 쓴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즌차키스도 다 위대하고 감동적이다. 다윈이 비구로 항해기에서 칠레의 땅은 거칠다고 썼다. 요즘 칠레 포도주가 유명한데 다 그 거친 땅에서 자란 포도로 술을 만들어 더 맛있나 보다. 농작물은 땅에 구속된다. 땅의 흙 알갱이 하나알 하나의 성질에 구속된다. 의성에 마늘이 잘 되는 것도 나주에 배가 잘 되는 것도 다 땅의 성질 때문이다. 나주에 마늘을 심고 의성에 배를 심는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는 10중 8구 파산할 것이다. 나는 나의 가정이라는 땅에 맞지 않는 사람. 가정이 나를 말라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 아무리 물관과 채간을 싱싱하게 돌리며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 해도 땅이 나쁘다. 흙 알갱이 하나알 하나알이 나쁘다. 오염물질 투성이다. 스스로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저벅저벅 이사를 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나는 내 체력을 헛되이 쓰고 있다. 이런 문장도 이제 그만 쓸 것. 이 일기는 2017년 10월 달에 쓴 거예요. 꽤 됐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다 달았죠. 올해는 2021년이니까.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시냇물이 몸을 뒤척거리며 흐른다. 가녀린 물풀에 몸도 씻으며 가로막은 돌을 피해 애들러 흐른다. 여기 물은 청계천이에요. 저는 서울에 살고 우리 집에서 청계천에 가려면 그냥 버스 한 번 타면 청계천에 가요. 그래서 청계천을 자주 가요. 계절마다 가는 거죠. 물가에 앉아 여행 지도를 펼쳐보는 사람도 다소 곳이 서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오늘은 이 물가의 주인이다. 이때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라 가지고 청계천에 외국인 여행지들 되게 많았어요. 그 풍경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벽이 없는 이곳은 풍악소리, 공사장 소리, 이국의 언어들이 한데 모여 서로서로 어깨를 기대고 젖어든다. 가슴 속에서 들끓고 있는 울퉁불퉁 모난 소리들 끝이 뾰족하게 버려진 소리를 잠재우러 냇가를 걷는다. 앉아있으면 소리가 폭발할 것 같아 걷고 또 걷는다. 소리는 나의 힘. 소리를 잠재우려니 다리에 힘이 펄펄. 자고 있던 유목민의 피가 솟아난다. 저는 화가 나면 많이 걸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깊고 깊은 곳에서 조용하던 유목민의 거친 바람, 정제된 단순함이 새록새록 솟구쳐 새 길로 인도한다. 푸른 나무들이 물을 바라본다. 다른 일기예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만년필은 걷고 또 걷는다. 골목을 지나, 도로를 지나, 건널목을 지나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바다로 간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다가 뚜껑에다 노을을 담는다. 혼자 앉아 우는 남자의 눈물을 닦아주다 함께 운다.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무릎이 아파 더 못 걷겠다는 남자를 일으켜 어깨를 내어준다. 사람의 직립은 무릎이 튼튼하고서야 가능한 일. 아픈 무릎은 그동안 너무 많이 걸었다는, 뼈도 지쳤다는 거라고 이제 쉬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편히 좀 쉬라고 등에다 꾹꾹 눌러 한자 한자 써준다. 길을 떠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무릎을 세우고 나서야 가능한 일. 사랑보다 술을 더 많이 먹은 무릎은 스스로 쓰러진 것인데 사랑보다 술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아픈 무릎을 사랑할 때 남편이 무릎 아파서 힘들어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말이 좀 꼬였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른 얘기 읽어드릴게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만년필은 걷고 또 걷는다. 바다에 가기 위해 언덕을 지나고 숲길을 지나고 고개를 넘는다. 마른 고추밭을 지나고 금빛 들판을 지나고 사과밭을 지나고 배추밭을 지난다. 흔들면 맑은 소리를 내는 빨간 마른 고추의 얘기를 받아 쓰느라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배춧잎을 갉아먹는 벌레의 겨울잠을 돕기 위해 없는 손을 만들기도 했다. 걸음도 가끔 멈추고 없는 손도 만들고 뚜벅뚜벅 길을 가는 그녀에게 바람은 길을 간지럽히며 놀고 가, 나랑 숨바꼭질하자 고 꼬드긴다. 가위, 바위, 보. 바람이 술래가 되고 만년필은 도토리를 언제 떨어뜨릴지 고민하는 상수리 나무위로가 도토리 모자에 숨는다. 바람은 만년필을 찾지 않고 가만히 서서 훅 숨을 몰아내쉰다. 소나무 잎들도 참나무 잎들도 점나무 뾰족한 잎들도 아무 대답이 없자 볼이 빵빵하도록 바람을 저장했다가 도토리에게 한꺼번에 바람포를 발사한다. 앞불사. 그 사이 잠든 만년필을 숨겨주던 도토리 모자가 떨어지자 그만 만년필도 들켜버렸다. 또 다른 글이에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한쪽 방향으로만 걸어가고 있는 만년필은 상강에 바람 따라 뒹구는 느티나무 마른 잎을 보았다. 엷은 갈색 잎은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어린이집 앞에 멈췄다. 지각을 한 아이가 엄마 손을 풀며 단풍을 주었다. 아이는 엄마를 보며 엄마, 얘 이름은 뭐야? 그건 느티나무 잎이야. 500년을 산다는 느티나무야. 500년 동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선 죽은 후에는 벌레에게 하나하나 되돌려 준다는구나. 엄마, 이 나무는 저기 마을 입구에 있는 거지. 500살이면 엄마보다 오래 사는 거야? 할머니보다도 더 오래 사는 거야? 그럼 사람은 100년 살아도 오래 사는 거지. 할머니보다도 나보다도 할머니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지. 엄마, 나 느티나무 될래. 엄마도 느티나무 돼. 그럼 우리도 오래오래 살 수 있잖아. 사람은 로봇처럼 변신할 수 없단다. 너와 엄마는 느티나무가 될 수 없지. 느티나무와 친구가 되자. 또 다른 얘기 읽어드릴게요. 가을 햇살 한 톨 한 톨이 소중한 상강. 몇 도 내려간 온도가 낯설다. 기온이 내려가 추위가 낯설다. 불과 2달 전에는 햇볕이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오늘은 햇볕의 품에 꼭 안기고 싶은 날이다. 올겨울에는 햇볕도 계급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난 겨울에는 햇볕도 계급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여름 동안 집안 가득 붐비던 햇살이 요즘은 조금씩 찾아오는 양이 적어졌다. 탁 트인 정경과 풍성한 햇볕, 써도 닳지 않는 햇살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아직 이사를 못 갔다. 생각하는 대로 저금하기는 쉽지 않고
신랑의 주식 투자 수익금은 어디로 다 증발했는지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오전에는 현관문에 붐비던 햇살이 한낮에는 안방에서 붐비고 오후에는 아들방에서 붐빈다. 오늘은 4시인데 오후 4시인데 벌써 햇볕은 숨바꼭질 중이라 나는 술래가 되어 햇살을 찾지만 이글거리지 못하는 태양은 벌써 학교 지붕만 비출 뿐이다. 태양까지 닿을 수 있는 올가미가 있다면 가우초처럼 휙 던져 태양을 끌고 올 텐데 나와 태양과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멀어도 너무 멀다. 행복이분님들 잘 들으셨어요? 철지난 일기예요. 몇 년 전의 일기예요. 오늘 책 정리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읽고 싶다.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읽은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행복이님들 밥 잘 먹고 잠 잘 자세요. 꿀잠 주무셔야 해요. 사랑합니다.